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세종 국회 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세종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세종시 국회 분원 예정부지입니다. 이곳 인근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이 의원 만장일치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7일 발의된 정의원 안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부속 기관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석 달 전 국회 분원 세종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 설치도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현재 세종에는 외교안보, 국방, 통일을 제외한 16개 정부 부처가 이전해 있고 추가 이전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수헌법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 국회 모든 부처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위헌 판정과 기업도시 전환 논란을 딛고 행정수도 완성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지구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해온 30대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이 불법 촬영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 여경 A씨가 지구대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건 지난 16일입니다. 칸막이로 나눠진 남녀 공용 화장실의 여성 공간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해당 화장실은 2층에 있어 직원들의 출입만 가능했습니다. A씨는 몰카 설치 사실을 지구대장에게 알렸고 지구대장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다음 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같은 지구대 소속 30대 비경사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비경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경사를 직위해제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비경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커피 전문점 등에서 매장에 들어갈 필요 없이 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고 픽업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눈에 띄게 많아졌죠. 하지만 일대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협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 끝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길게 정차해 있습니다. 인도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위를 떡하니 점령했습니다. 한 차량은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2차선을 막아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한 커피 전문점의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 차는 봐줘. 직진 차도 못 가게 하잖아. 어? 여기 좀 기다리고 있는 장소도 아니야. 저 원래 쌍선에는 잠시 주차만 해도 딱지 뜨는 거예요. 단 5초만 해도. 출근 시간 이 일대는 교통이 더 혼잡해집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도 못합니다. 최근 드라이브스루 줄로 인한 교통정체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주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을 모색 중입니다. 도면상의 주차금지나 단속 중이라는 문구를 좀 넣어가지고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제도가 있지만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매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도내 24곳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전체가 기준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제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와 건물주가 협의해 매장 앞에 대기차로를 설치한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초등생인 이부 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뒤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충북의 전세값은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상승률 전국 1위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의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충주시와 청주 청원구, 제천시가 0.2%대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축사 밀집 지역인 청주 북이면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와 주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요.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북이면에 사는 이봉희 씨는 11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뒤 매일 축산 분뇨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소와 돼지 축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악취뿐만 아니라 들끓는 파리떼에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버스 기사 이런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어요. 오염될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청주시의 가축 사육 두수는 약 86만 마리, 축산 분뇨량은 하루 1,5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는 7만 4천 마리인데 북이면에서만 2만 3천 마리, 30% 이상이 밀집해 있습니다. 문제는 축산 분뇨를 땅의 살포에 개별 처리하는 농가가 95%나 돼 현실적으로 악취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학 토론회에서도 청주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농가들도 지금 자구책을 굉장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단체 또 여러 가지 생산자 단체에서도 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지금 강구해서 다만 학계에서는 축산 분뇨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소 생산 시스템은 현재 강원도 태백에 준공된 실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수소 생산기가 결국은 상당히 많은 악취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고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축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의 아우성을 흘려듣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에 있죠. 공교육도 마찬가지여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시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악순환을 막아보자는 시도가 괴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괴산군.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분포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교육 소멸 위기도 심각합니다. 군은 청년층의 다양한 주택 보급 사업을 추진해 초등학교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마치지 않고 지역을 떠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인구가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정주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러려면 고등학교가 결국은 살아야 된다.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괴산군의 인구 위기를 풀어보자는 계획에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 한국교육개발원과 괴산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핵심은 지역 어린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괴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하자는 겁니다. 우선 지역의 유일한 일반고인 괴산고의 증축과 교원 주거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각자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전환기 대안학교인 가칭 괴산 목도고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청년 귀농 인구 주거 지원 등 괴산군의 인구 시책에 맞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환경 교육 과정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괴산 전체를 유기농 특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생태 친화형 미래 교육을 해서
한번 흐름을 바꿔보자. 이제 아이들이 교육상 필요로 들어오는 아이들, 들어오는 가족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번 협약으로 괴산고가 진천 서전고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한국교육개발원 캐디 협력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진로부터 진학까지 전문 연구원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편해 지역 학생들의 진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0년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를 괴산고등학교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괴산 지역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제 현실 진단하고 인구 위기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풀어보려는 이번 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조치가 시행 1년 만인 내일부터 단독주택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에 따라 국산 재활용 자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확대 시행 대상에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도정 10대 성과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민선 5기 이후 투자 유치 100조 원 달성을 통한 미래발전 기반 확보와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비롯한 충북 관련 철도 사업 12건의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이 10대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또 사통 8달 교통 고속도로 충청권 메가시티 본격 시동, 기후 위기 선제 대응도 포함됐습니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2단계로 지정받았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1단계 진입, 2단계 발전, 지정을 거쳐 3단계 선도에서 성평등 파트너 도시로 인증됩니다. 세종시는 2016년 여성 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위원회 여성 위원 비중 확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경력 단절 여성 비율 개선, 육아시설 확대 등에 힘써왔습니다. 2단계에서는 여성 양성 평등 자치분권, 여성 친화 기업 인증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문화원은 올해 제20회 청주문화지킴이상 수상자로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우종윤 원장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우종윤 원장은 청주 두루봉 동굴과 단양 수양계 유적 등 150여 개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등 지난 44년간 고고학 연구에 매진해온 공로입니다. 시상식에서는 오순균, 전병순 청주문화원 부원장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6명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PVC 상사 최찬순 대표 200만 원, 청주 분평주공 6단지 아파트 입주자 1동 100만 원, 청주 용암이동 세원 한아름 아파트 주민 1동이 20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용암이동 4통 주민 1동 30만 원, 청주 분평주공 4의 1단지 아파트 입주자 1동 60만 원, 청주 용암이동 39통 주민 1동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용암 형석 아파트 주민 1동이 40만 원, 청주 용암 2동 효성 아파트 주민 1동 30만 원, 청주 용암 2동 5통 동명 푸른솔 유치원에서 20만 원, 충청북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오흥교 이사장이 30만 원, 영동 미래고등학교에서 28만 원, 청주 영운 한진 신세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청주 수곡동 대림 1차 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문인호 씨 보성 정미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북 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